자, 센수학. 자, 센수학 확률에 대한 부분,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받아볼게. 재밌었어, 수학여행? 제주도? 제주도? 무술 갔다 왔어요, 제주도. 5시간? 3일 동안 5시간. 아, 그래?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면 그렇게,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이게 좀 교육적이진 못하지만 선생님 수학여행 때, 이 마이크 킨 상태에서 얘기하면 뭐지만, 이 학생이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죠. 수학여행 가서 참 재밌게 놀았었던 것 같은데, 차마 얘기할 수 없는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자, 집중할게. 자, 일단은 61페이지에 410번부터 지문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더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 꼭 채점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갖고 와라. 자, 409번. 자, 409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A, B, C, D, E 5명 중에 3명이 3인용 소파에 나란히 앉는데 A가 소파 가운데 앉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수, 그 시행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확률 문제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를 2개를 푸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5명 중에 3명이 소파에 나란히 앉는데, 근데 가운데나 뭐 이런 위치를 고려한다는 건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뜻인 거니까, 그럼 5명 중에 뭐 3명을 뽑아서 걔네를 3팩으로 나열하든 아니 그냥 5P3으로 뽑아서 나열하든 간에 일단 전체 경우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자 오는 경우수를 계산해 볼까? 자, 분자에 소파가 있는데 가운데에 A가 앉아야 된대. 깐쳐? 그럼 A의 왼쪽에 앉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A, B, C, D니까 4가지겠죠? 그럼 A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듣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메모를 해둘게. A의 왼쪽, A의 오른쪽에 앉는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자, 이래서 409번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 네, 뭐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410번 문제 봅니다. 자, 문제 보세요. 6개의 문자 스프링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P와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을 확률. 이거 전형적인 경우의 수 문제죠. 솔직히. 그럼 일단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없으니까 6팩토리얼 분에 들어가겠고,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 볼까? P하고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자, P하고 N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간대. 그럼 경우의 수 조사해볼게. 자, 첫 번째. P하고 N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것 때문에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P하고 N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칩시다. 민지야, 결정이 됐다 칩시다. 그럼 이제 문자가 총 6개인데 여기 오게 될 문자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여기 오는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 문자 중에 PN을 제외한 4개 문자 중에 2개를 뽑아 나열을 해야 되니까 4P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4P, 뭐 4 곱하기 3이라 해도 되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운데 뭐가 왔냐면 R하고 I가 왔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이제 남는 문자 열이 요거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됐고, 그 다음에 S하고 G가 각각 이제 독립적인 문자열로 적용이 되니까 하나, 둘,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 곱해준 걸 분자에 올려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 410번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411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키가 서로 다른 4사람을 일렬로 세우는데 앞에서 3번째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 자, 지금 일단 키가 다른 3사람을 이쪽 방향이 앞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렬로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4팩토리얼이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 3번째 서 있는 이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2사람보다 키가 작을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키를 1cm, 2cm, 3cm, 4cm,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커지는 얘네들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앉는 사람이 3번이나 4번이 될 수는 없겠지? 왜냐면 이 사람이 양 옆에 있는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니까 1등이나 2등이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이제 3번이 오는 경우하고 4번이 오는 경우하고 2가지 있을 것 같아. 근데 24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반은 이미 사라졌으니까 나머지 12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1, 2가 오는 경우는 빠지니까, 아니 3, 4가 오는 경우는 빠지니까, 그 나머지 내가 볼 때 노가다가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3번째 자리에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 온 거야. 그럼 나머지 3개 자리에 막 앉혀도 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냐면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3팩토리얼.
근데 만약에 세 번째 자리에 2번이 왔어. 그러면은 1번은 반드시 여기 앉아야 되지? 그죠? 2번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키가 작아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이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 2팩토리얼 끝. 그래서 분자에는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의 합이 와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도 수준이면 경우에서 구하는 건 어려운 편은 사실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니네가 뭐 오래 고민하진 않은 것 같고 또 여기 왠지 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이건 어렵겠다라고 인지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버전하고 센수학은 난이도 분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상이라 해서 어렵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C단계는 좀 그런데 여기 있는 상 문제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1번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418번 볼까? 418번. 자, 418번 보면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두 명이 이길 확률이야. 야, 세 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전체 경우에서 당연히 몇 가지가 되냐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지? 묵지빠. 오늘도 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출근할 때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뽀뽀해달라고 그러거든. 그럼 애들이 막 지네가 먼저 하겠다고 막 와서 내가 먼저 할 거야 막 싸워요. 보면 참 흐뭇하지. 근데 가위바위보 해 그래. 싸우니까 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먼저 해야겠더니 둘째가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를 냈거든. 근데 첫째가 이제 7살이니까 약간 초딩 좀 약간 마인드 생겨서 이거 내더니 이건 폭탄이니까 다 이기는 거라고. 이건 폭탄이니까 다 이기는 거라고. 그 겨우 그 또래에서 또 하는 그런 거더라고. 가보더라고. 그러니까 폭탄 내는 게 어딨냐고 막 또 둘째가 울고 막 난리를. 암튼 야 폭탄 빼고 가위바위보. 그래서 묵지빠 해서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27가지. 분작할까? 야 세 사람 중에 두 명이 이겨야 된다잖아. 그러면은 이기는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 이기는 사람을 뽑는 방법이 3C이겠죠? 세 명 중에 누가 과연 이길 것인가? 아니면 뭐 누가 질 것인가를 뽑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자,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 두 명의 사람이 주먹으로 이길 수도 있고 가위로 이길 수도 있고 보재기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곱하기 3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자, 누가 이길 것이냐? 그리고 걔가 무엇으로 이기거나 질 것이냐? 뭐 이런 걸 좀 가위바위보에서 따져주면 될 것 같고. 자, 421번 문제 보겠습니다. 421번. 자, A에서 B로 대응되는 함수. 그럼 먼저 물어볼게. A란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집합이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 민지야,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그냥 함수. 몇 개? 그냥 함수. 2의 3승. 얘가 두 가지, 얘가 두 가지, 얘가 두 가지 선택하니까 그러면은 8가지겠네. 근데 그 중에서 뭘 원해?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을 더해서 그 합이 14가 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야, 전체가 8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다 노가다 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근데 야, 봐봐. 숫자 3개 더해서 14가 되는데 그 재료는 5하고 4밖에 안 되니까 두 개는 5고 하나는 4야. 그럼 얘가 5고 얘가 5고 얘가 4인 방법, 얘가 4인 방법, 얘가 4인 방법 말고는 없죠?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가 됐다.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 자, 421번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 문제도 꽤 많아요. 그죠? 자, 넘어가고. 자, 424번 보겠습니다. 424번. 1학년과 2학년 학생으로만 이루어진 어느 학교 봉아리, 볼링 동아리 회원 16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데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뽑힐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1학년과 2학년의 학생 수의 차이는 과연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학년을 X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2학년은 몇 명이 되냐면 2학년은 16-X명이 될 거야.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야, 16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이 뽑히면 X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16-X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그냥 바로 X고 이건 바로 16-X죠? 그러면 16C 계산 들어온데? 그럼 이제 얘 분자에 있는 것만 남겨둘게. 그럼 얘가 얼마가 얘가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확률이 2분의 1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요거 X 곱하기 16-X가 되고 16C2가 좀 계산이 들어온대. 자, 16 곱하기 15를 한 다음에 걔를 반으로 나누죠? 근데 걔를 또 2분의 1로 곱해줘야 되거든. 그럼 약분약분 되면은 요게 이제 4 되고 요게 얼마 되면 60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X하고 16-X하고 곱해서 60이 되면 뭐가 될까? 이게 10이 되고 6이 되거나 얘가 6이 되거나 10이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아. 물론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연수니까
이렇게 좀 때려 맞히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몇 명? 4명이겠지. 내가 10명이고 네가 6명이거나 네가 6명이고 내가 10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 차이를 구해라 그러면 4명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425번 문제도 봅니다. 자, 2, 3, 4, 5, 6의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장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면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영어야,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없어요. 그죠? 동시에 3개를 뽑으니까 같은 게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거겠지? 425번 문제를 보면 야, 2, 3, 4, 5, 6 중에 내가 3장을 선택을 한다. 내 3장을 선택을 하는데 그 숫자 합이 짝수래. 자, 합이 짝수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야, 3개를 더했는데 자, 여기 좀 주고 자, 3개를 더했는데 짝수다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들어? 아, 다 짝수거나 그죠? 근데 다 짝수가 있나? 다 짝수는 있네, 그지? 그래서 내가 전체 경우의 수야 당연히 5가지 중에 3장의 카드를 선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경우가 짝짝짝인 경우 짝짝짝인 경우는 2, 4, 6을 뽑아야 되니까 짝수 3개 중에 3개를 뽑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윤아야 또 어떤 방법 있어? 숫자 3개 더했는데 짝수인 거? 그래, 짝수 하나에 홀수 2개인 거. 근데 이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지금 조합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짝수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홀수 2개 중에 2개를 뽑겠습니다. 이 2개를 더해준 걸 분자에 올려주면 되겠죠? 자, 숫자 합이 짝수가 되는 방법이 이렇게. 자, 3의 배수나 뭐 4의 배수 같은 것도 3으로 나눈 4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고민을 하죠. 자, 요게 425번이었습니다. 자, 427번 문제 볼게. 상 아니야 이거. 자, 원은 월락 잘 그리죠. 이 빔은 도대체 언제 달아주려는 거야 이거. 구멍만 뚫어놓고. 내가 했나? 아마추어들이 와가지고 괜히 구멍만 겁나 다 뚫어놓고 막 못 단다고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빔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 빔 다는 사람이 뭐 휴가를 갔나 출장을 갔나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기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와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포기하고 갔어. 다시 나중에 그 사람이 와서 달겠다 하고 여기도 뚫고 여기도 니네 안 보게 뚫고 저기도 뚫고 이거 뚫고 이건 원래 달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빨리 빔을 좀 달아줘야 되는데 근데 없이 해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인생이. 야, 내가 여기서 점 3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그럼 심심한데 둔각삼각형이 될 수 있나? 아니, 둔각삼각형이 재미가 없겠다. 둔각삼각형의 종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아무튼 간에 볼게. 일단은 6개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을 해서 삼각형을 만드는데 직각삼각형은 중요한 게 빗변의 길이가 지름이 돼야 돼. 이래야 직각삼각형이 발생하게 돼. 이 지름에 이 점을 선택하면 얘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지름의 원주각은 90도가 된다는 성질은 우리가 계속 또 되게 많이 사용하는 성질이 되죠. 그래서 지름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3가지. 지름 후에 나머지 꼭지점을 선택하는 방법, 나머지 꼭지점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이게 427번 문제 정답이 됩니다. 되게 쉽죠? 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난이도에 현혹되지 말겠지? 다 무시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니까 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상이 더 어려워서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35번 문제를 볼게. 자, 435번 문제를 보면요. 자, 이거는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은 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그 기하학적인 확률에서 마지막에 설명했던 그 방정식의 글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A가 실수가 아니라 정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기하학적인 확률이 아니야. 정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실수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5부터 출발해서 4까지야. 혹시 이 문제 질문한 사람 정수로 판단해서 만약에 풀었다면 그 의의 때문에 틀린 것 같아. 근데 얘가 실근을 갔는데 그래? 그러면 이 x제곱에 빼기 4ax에 더하기 6a는 0이라는 놈이 실근을 가지려면 짝수 판별식 오랜만에 들어보죠. 반의 제곱인 4a의 제곱에서 6a를 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얘하고 얘 0이 한 이쯤 있겠지?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수 A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가 9인데 그 중에 실근을 갖는 구간의 길이를 조사해 보면 5 플러스 그 2분의 8에서 2분의 3 빼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A까지 가질 수 있는 전체 범위 중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이게 435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 기하학적인 확률이 교육과정 빠지면서 이 436번 문제가 사실 되게 명품 문제인데 되게 재미난 문제 아니니? 이걸 어떻게 구하나 생각 들지 않냐? 너랑 나랑 2시부터 2시 30분에 만나는데 우리는 딱 10분만 기다려. 그럼 쉽게 말해 너랑 나랑 도착한 시간의 차이가 10분 이내가 돼야지만 우리는 서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옛날에는 진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었는데 지금도 그래 기억만 해도 알겠지? 야 봐봐. 양규가 도착하는 시간을 2시 X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경이가 도착하는 시간을 2시 Y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우리는 2시하고 2시 30분 사이에만 있기로 얘기를 했으니까 X 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고요. Y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고 3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나려면 우리는 10분밖에 기다리지 않으니까 너랑 나랑 도착한 시간에 차이가 10 미만이나 이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기하학적인 확률에서. 이렇게 될 확률을 조사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좌표 평면상에 자, 네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0분부터 30분까지 나도 0부터 30분까지 해서 여기에 30, 30을 기준으로 너와 내가 도착하는 시간에 대한 순서상이 이 좌표 평면을 쭈쭈니 이렇게 메우고 있죠. 연속적인 변수로. 그런데 너하고 나의 차이가 10분. 자, 집중해라. 여기는 너랑 나랑 차이가 없는 때야. Y는 X라 해서 너랑 나랑 시간 차이가 없는데. 여긴 너랑 나랑 3등분해. 여기가 너랑 나랑 차이가 10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3등분해. 여기도 너랑 나랑 차이가 10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은 바로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야. 전체 부분에서. 근데 여기 구하는 것보다 요거 빼는 게 낫지 않겠냐? 그죠? 야, 요거 20에 20이면 400의 반쪽 요거 넓이 200이거든. 여기 넓이도 200이거든. 그러면은 이 점이 존재할 수 있는 전체는 30 곱하기 30인 900인데 그 900에서 내가 원치 않는 두 가지 넓이인 400을 빼준 거. 그래서 정답은 9분의 5가 정답이 된다. 아주 있어 보이지 않냐, 그지? 옛날에 이제 이게 시험 범위 들어갈 때는 아주 단골로 나오던 문제인데 기하학적인 확률은 모르겠어. 이제 너무 애매모호하고 양이 적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는 교과서에 나오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나오기는 좀 힘든 문제고. 자, 넘어가서 좀 덥지? 네. 나만 더운 거 아니지? 그래. 자, 4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번. 상이야, 이게? 자, 니네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집합에서 민지야 편안하냐? 벽에 기대서 눈 감고 있으면? 아, 눈이 안 보여요. 안경 두고 왔어요. 아, 그래? 그럼 앞에 앉아야지. 괜찮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경 두고 와서 안 보여요. 앞에 앉아. 잘 보여요. 그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지? 눈 크게 뜨면 보여요. 아, 눈 크게 생겨 보여? 네. 그래? 눈 크게. 크게. 자, 교집합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야, 그냥 집합 개념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442번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이긴 하지만 전체 집합에 포함되는 A하고 B란 집합에 대해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개수는 최대 최소 범위를 가져요. 근데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야, 교집합이 작잖니? 교집합이 작으면 얘네들이 공유하는 원소가 점점 작아져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야, A하고 B에 대한 그냥 확률로 얘기하자. 확률로 얘기하지 또 집합으로 얘기해. 자, A하고 B에 대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로 정의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집중해봐. A의 확률이 이미 3분의 2로 정해져 있고 B의 확률이 5분의 2로 정해진 상황에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합집합은 작아집니다. 근데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합집합이 커집니다.
근데 합접합이 커도 최대 큰 게 얼마야? 1일 때겠지? 그지 않겠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커지는데 이 커지는 게 기껏해야 1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다. 아, PA 교집합 B의 확률이 가장 작은 순간은 언제냐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으면 알겠지만 자, PA 더하기 PB의 마이너스 1. 자, 이게 바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이 가장 작은 순간이 될 거야. 너무 식으로 외우려 하지 마. 이해를 해. 자, 기본적인 식은 이래. 얘가 작아지면 쟤는 커. 그래도 얘가 1을 넘을 순 없잖아. 제일 클 때가 1이잖아. 그래서 얘 1인 순간 그게 이제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확률이다. 그러니까 얘랑 통분하면 15분의 1로 통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모분자 5 곱하면 10이고 이거 분모분자 3 곱하면 6이고 그 빼기 15 해주면 15분의 1이 바로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확률의 최소가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만약에 음수 나오잖아. 그럼 교집합의 확률의 최소값은 0입니다.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A하고 B에 대한 합성값 이 확률의 합이 1을 넘지 않는 경우 즉 둘이 서로 소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교집합의 확률이 제일 작을 때는 0이지 음수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이 최대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겹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다가 어떤 상황이 되는 상황이 가장 최대가 되는 상황이냐면 한 사건이 한 사건에 완벽하게 포함이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교집합의 확률의 최대값은 미니멈. 뭐냐? 작거나 같은 걸 선택하는 함수로 생각하면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 중에 작은 값. 둘 중에 작은 값.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작아? 15분의 6이 작죠. 그래서 최대값은 15분의 6이 바로 내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겠다. 자, 이게 교집합 확률의 범위가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난이도 상? 뭐가 상이야, 상은? 자, 이제 몇 가지 문제 안 남았는데 44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잘 기억해도. 그리고 아니야. 이따 얘기할게. 자, 443번 문제 해결해 보면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5장의 카드에서 1부터 7까지 적혀있는 B주머니에서 한 개씩을 끄집어내는데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A주머니에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숫자가 적혀있고 B라는 주머니에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냐면 그게 1부터 7까지 주어져서 한 장씩을 끄집어내려고 해.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냐면 자, X란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숫자의 합 여기서 나온 숫자를 A라 하고요. 여기서 나온 숫자를 B라 할게. 기호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 자, X란 사건은 A하고 B를 더한 놈이 10 이상이 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자, Y라는 사건은 A하고 B의 합이 5의 배수 5K 자, K는 정수 자, 이렇게 될 확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야, X란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Y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달라. 그럼 이거는 X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Y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 거기서 X하고 Y에 대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좀 서술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풀어 써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야. 여기서 하나 뽑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35가지겠지. 가볼게. 숫자 합이 10 이상이 되는 방법. 약간 노가다로. 여기서 5 나오고 여기서 5 나오는 방법. 여기서 4 나오고 여기서 6 나오는 방법. 7 나오고 3 나오는 방법 해서 몇 가지?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숫자 합이 10 이상이 되는 방법. 또 있냐? 또 있나? 있어? 없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숫자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방법 조사해볼까? 이거 5의 배수 되는 방법은 좀 더러울 것 같은데 야, 합이 5가 되는 방법하고 합이 10이 되는 방법하고 근데 합이 15가 될 수는 없으니까 요거 두 가지만 좀 따지면 되겠다. 숫자 5 되는 방법 1,4에 2,3에 3,2에 4,1 숫자 합이 10이 되는 방법은 뭐 있어? 잠깐만 이것 좀 더 있지? 이게 숫자 합이 10이 되는 거고 그죠? 숫자 합이 11이 되는 방법이면은 자, 요거 좀 다시 좀 따져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요거 먼저 따져볼까? 여기에 다 포함될 것 같으니까. 야, 숫자 합이 10이 되는 방법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를 뽑는 방법, 그 다음에 4, 6을 뽑는 방법, 그 다음에 3, 7을 뽑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일단 7가지.
자, 숫자 합이 10 이상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따져볼게. x, 여기서 3을 뽑으면 여긴 7만 가능해. 여기서 4를 뽑으면 여기 뭐가 가능하냐면 6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고, 여기서 5를 뽑으면 여기서 5도 가능하고 6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니까 6가지냐? 6가지냐? 콜. 6가지 더하기. 자, 이제 해야 되는 게 합이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건 바로 합이 10이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이게 중복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서 몇 가지? 3가지를 빼서 계산해 주겠다. 자, 이게 443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뒤로 넘어가서 458번하고 459번 문제 볼게요. 자, 45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무늬가 들어있는 4장, 3장, 5장 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무늬가 2종류 이상이 나오고 싶대. 자, 스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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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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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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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해서,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3장을 끄집어내는데 무늬가 2종류 이상이면, 야, 너무 많지 않냐? 그치? 여기 뭐 6건을 쓰라고 하니까 6건이겠지만 너무 많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봐봐. 이렇게 뽑는 방법, 이렇게 뽑는 방법, 이렇게 뽑는 거 3개 다 뽑는 방법 너무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아, 전체 몇 개야? 자, 7개, 12개냐? 자, 12개 카드 중에 3개 카드를 선택을 하는데, 자, 무늬의 종류가 한 가지인 것만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스페이드 4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고, 하트 3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다이아몬드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것도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니네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 한 사람 있어? 선생님, 이거 스페이드끼리 구별되는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 혹시? 이거 하트나 다이아몬드 서로 구별되나 구별 안 되나 이거 얘기 없는 건데 이거 그렇게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 사람 혹시? 없나? 지난번에 주사위 때 얘기했었지? 확률에서 뭐라고? 무조건 다 다른 걸로 보는 거라 했어. 그래야 된다 했어. 알겠지? 각각에 나오는 그 빈도가 동일하게 나오기 위해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상관없이 확률에서는 다 다른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고, 4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30개 공 중에 한 개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6과 서로소, 여기 봐. 6은 2 곱하기 3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2의 배수잖아? 그럼 우리 2를 공유해. 공약수를. 너 3의 배수잖아? 그럼 3이라는 약수를 공유해. 그래서 6과 서로 소라는 말의 의미는 2의 배수가 아니고 and 3의 배수도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를 얘기하게 돼. 그러면 일단 그래? 그럼 이건 뭐 또 초딩 문제 되는데, 자, 1부터 30까지 숫자가 있어서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의 조수를 뭐 편의상 A to AC라는 집합으로 생각을 하면 2의 배수 15개, 3의 배수 10개, 그 6의 배수 5개 맞나? 그 여기 10개, 여기 5개, 여기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과 서로 소인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건 10개다. 정답은 30분의 12.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3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죠. 승아가 좀 끊어줄게.